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 저녁 식사하고 늦은 시각에 전달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냥 빨리 전달해드리기로 했어요. 왜냐면 전달해드릴 내용이 너무 밀려있어서 이거 늦게 전달해드려봐야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일찍 드리게 되었는데, 우선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영님의 이런 산타클로스에 대한 선물, 이 훈훈한 마음 널리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검색해 보면요, 지금 잔뜩 올라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홍대에 뜬 웅산타라고 해서 영님의 요번 이 산타클로스 복장의 훈훈한 선물 이야기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김희재님의 이 탑6 멤버들과의 호텔에서의 식사 비하인드까지, 혹시 영상 2개 못 보셨다면 오늘 소씨가 올려놓은 2개 영상 꼭 시청하시길 부탁드리고, 어찌됐건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팬들 사이에서 빵 터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었죠. 이문여문. 바로 일본 이 관광객들에게 영님이 선물을 줄 때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임영웅 해야 되는데 이문여문. 원래 뭐 일본말 할 때는 아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한국말에 받침이 많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늘려서 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영님도 임영웅이 아니라 이무여문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이 이무여문상이라고 벌써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어로 발음하기 진짜 힘들 것 같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차후에 영님이 정말 일본 무대에 서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물론 아시아티스트 어워즈, 마마 어워즈 때 섰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영님의 단독 콘서트가 정말 열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마 이무여문상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히어로라고 발음하지 않을까, 이무 히어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건 팬들 사이에서 이런 작은 이야기도 빵빵 터졌다. 자, 그런데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 김희재님과의 이야기, 이 미담 설명드리면서 한정수 배우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8시에 이 퍼펙트 라이프 TV조선 방송에서 나온 이 영님에 대한 본방 분량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혹시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방금 나왔던 따끈따끈한 이야기 말씀드려볼게요. 한정수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영웅의 미담. 스타병 걸리기 마련인데 깜짝 놀랐다. 자, 배우 한정수 씨가 가수 임영웅의 미담을 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날 한정수 배우는 임영웅과의 인연을 전하여 눈길을 끌었다. 현영 씨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임영웅 씨 콘서트에서 사극 영상 오프닝을 찍으셨더라 라고 말을 하자, 옆에 있던 한정수 배우의 찐친인 오지호 씨가 임영웅 씨와 친분이 있냐? 라고 직접 한정수 배우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한정수 배우는 직접적인 친분은 없지만 그날 이 콘서트 오프닝 영상 촬영을 하면서 그때 서로 알게 됐다. 사실 나는 굉장히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영웅 씨 하면 현재 BTS, 방탄소년단도 부럽지 않을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지 않나. 사실 연예인이 인기가 막 치고 올라갈 때는 스타병이 올 수밖에 없다. 제가 반란군의 수장이었고 영웅 씨가 조선의 왕이었는데 둘이 결투를 하는 씬이 있었다. 그런데 옆에서 내 매니저가 아까부터 영웅 씨가 서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 알고 보니 액션 연습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나를 10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너무 깜짝 놀라서 다가가서 인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인기가 확 올라갈 때는 보통 스타병에 걸리기 마련인데 연기도 잘하시고 액션도 잘하시더라. 앞으로 연기하셔도 될 것 같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퍼펙트 라이프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정수 배우가 얼마나 그냥 입에 침이 마르지 않을 만큼 영님을 극찬했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앞선 내용이
벌써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앞선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한정수 배우가 굉장히 무명 시절을 오랫동안 겪어왔던 그런 배우인데 이 스타병 걸린 사람 안 받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 하잖아요. 인기가 엄청 치고 올라갈 때는 누구든 스타병이 올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렸던 팩트가 다 드러납니다. 이 연예계에 종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타병이 오거든요. 연예인병이라고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액션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영님이 10분 동안 서서 기다린 걸 뒤늦게 발견하고 이 한정수 배우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자신도 당장에 달려가 인사를 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연기도 잘하고 액션도 잘하셔서 앞으로 본격적인 연기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이 한정수 배우 하면요. 제가 악역으로 유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그 악역 연기 중에 감정적인 연기 이외에도 액션 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웅조와 다투는 이 반란군의 수장 역할로서도 이분이 연기를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기력 하나만으로 인정을 받아 정말 최고의 악역으로서 지금 조연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가 됐는데 이 한정수 배우가 연기 면에서 영웅님이 본격적으로 해봐도 잘하실 것 같다라고 극찬을 했다라는 건 단순히 영웅님의 미담을 전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모습을 이미 예전에 다 확인했기 때문이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영웅님이 뽕숭악당에서 영웅 본색을 촬영했을 당시 영웅 뽕색이었죠. 그때도 진지한 전극 연기를 정말 잘했고요. 특히 이번에 웅조로서도 연기를 너무 잘했고 저도 아직 보지 못한 앵콜 콘서트에 드러날 영웅님의 아비안도2 코믹 연기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다 같이 티빙 VOD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영웅님의 연기력이 이렇게 뛰어나다. 이러다가 정말 영웅님 영화계에 진출하는 거 아닙니까? 아,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데 나레이션도 잘해버리고 개그감도 있는데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온 시민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는 바른 인성과 예능감에다가 이제는 액션 연기까지 잘해버린다? 이거 너무 욕심쟁이 아닙니까? 됐건 정말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웅님에 대한 다양한 제보를 메일로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뜬금없이 글자 하나 없어요. 글자 하나 없는데 소식에 대뜸 링크가 날라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한소천사님이 바로 이 미친감성님 유명한 작곡가분이죠. 이분이 이제 다른 작곡가분과 함께 오늘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저에게 좀 소개해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조회수가 저보다 높은데요. 보니까 3만 조회수가 벌써 넘게 나오셨는데 어찌됐건 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살짝 자극적이에요. 이 많은 보컬들이 임영웅을 까내리는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독특한 얘기가 나와요. 이 미친 감상님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또 임영웅이라는 보컬이 굉장히 핫하지 않냐. 사실 작곡가들 사이에선 임영웅이 앨범을 내면 약간 좀 맥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너무 치트키여서라고 해요. 치트키는 뭐냐면 우리가 게임, 이것도 게임 얘기라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 게임 플레이를 하다 보면 치트키라고 해서 게임의 특정 코드 값을 이렇게 키보드로 쳐서 넣으면은 게임이 굉장히 쉬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 키 값을 치트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영웅님의 이 노래 자체가 치트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장르를 막론하고 다 잘해버리니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친 감성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덧붙이냐? 처음에는 우리가 미스터 트롯이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발라드 장르도 하고 뭐 사실상 싱어다, 가수 그 자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작곡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이라는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나왔지만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과 스킬 자체가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트롯이라는 장르로서 보여준 것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박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임영웅 씨가 옛날에 이 데뷔를 하기 전에 활동할 당시를 보면은 R&B도 부르고 발라드도 부르고 그랬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미스터 트롯으로 노래를 시작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장르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굉장한 팩트를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내가 이미 유명해졌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양한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사실 그것은 시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친 감독님이 이런 이야기에 덧붙여요. 어찌됐건 작곡가들 사이에서는 꼭 한번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보컬이 가수 임영웅이다. 그런데 희한한 건 작곡가들이 아니라 보컬들, 가수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가수들 사이에서는 참 희한하게도 영웅님의 창법이 뭐 뉘앙스가 뭐 어쩌네 저쩌네 이러면서 험담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미친 감독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분이 한 영화로 예를 들면서 그 영화에 이 비욘세라고 하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유명한 팝송 최고의 여성 싱어죠. 네,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영화에서 이 가수로 등장하는 이 비욘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특정한 어떤 배역을 맡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역할과 노래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나도 솔로 앨범을 내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비욘세를 데리고 있는 영화 극 중의 프로듀서, 작곡가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건 착각하지 마라. 너한테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색깔을 입혀도 내가 의도하는 대로 그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너를 선택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색깔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중성, 다양함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영웅님을 보면 보컬들이 까내리는 이유가 이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자신만의 특별한 보컬 색깔이 있다던가 엄청나게 남다른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저렇게 인기가 많은 거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작곡가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깔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옷을 입어서 그것을 내가 정말 나만의 스타일로 낼 수 있고 그 안에서 잘 조율해가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작곡가가 가지고 있는 의도도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감성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임영웅이고 그 정도의 보컬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을 영웅님을 까내리는 이유, 특정한 색깔이 있거나 굉장히 자신만의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가수들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볼 땐 넌센스다. 왜 그런 색깔 짙은 가수와 비교를 하냐. 그럴 거면 그 색깔 짙은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중들이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싫어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좋아하는 비율이 높다면 그건 대중성이 높은 게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남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뭐 임영웅이란 가수가 왜 성공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반짝 인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절대 자기적인 발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저 가수가 왜 성공했을까? 왜 임영웅이란 가수가 유명할까?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영웅님 역시 똑같은 길을 걸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작곡가님이 앉아서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한 평가들, 임영웅이란 가수를 까내리는 그런 보컬리스트들, 가수들이 있나 봐요. 어찌됐건 그들이 말하는 주장은 결국 대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저 가수는 왜 인기 있는지 난 모르겠어. 난 인정 못해. 라고 혼자만의 틀에 갇혀있지 마라.
오히려 그 대중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해나간다면 스스로에 대한 발전이 무궁무진할 거다. 이런 얘기를 이 작곡가님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잘 생각해보면 우리 영님이 이미 그러한 행보를 수년 전부터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6년 전부터 걸어왔던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영님이 얼마나 많은 동료 가수들, 선배 가수님들의 노래를 커버했는지 그 흔적들이 영님 유튜브 채널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정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이 영상들의 조회수가 몇만 조회수부터 몇백만 조회수도 있지만 영님이 처음에 이 커버곡을 부를 때의 마음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임영웅이란 나란 가수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선배 가수님들의 유명곡들을 커버해서 부르다 보면 이 유튜브 영상이 번지고 번져서 그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나를 알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커버곡인데 잘 생각해보면요. 이때 불렀던 영님의 커버곡 노래 실력들이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못한가요? 아니죠? 오히려 영웅님만의 느낌이 잘 묻어있는 커버곡으로서 이 가수는 원래부터 노래를 잘했구나 라는 새로운 평가의 지평을 열어준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 영웅님이 이 노래들을 어떤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원곡 가수랑 똑같이 불러야지 나는 모창 가수 이야기를 들을 만큼 이 특정 가수의 노래를 똑같이 불러야지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영웅님만의 감성이 담겼죠. 임영웅 가수만의 감성이 담겨서 임영웅이 부른 한 잔의 인생, 임영웅이 부른 두리두리 짝짝, 임영웅이 부른 항구의 남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영웅님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 노래를 재해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의 시간을 가졌는지를 상상해 본다면 아마 이 노래들이 왜 영웅님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재해석될 수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웠던 건 이 미친 감성님이 이런 말을 해요. 가수들이 보통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녹음을 잘하는 가수, 나머지 하나는 콘서트 현장에서 잘 부르는 가수. 둘 다 잘하는 가수가 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대중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콘서트장에서의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녹음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앨범과 음원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알려지고 나야 그 가수의 콘서트장을 이 대중들이 방문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우리 영님이 극찬 평가받는 게 뭐죠? 라이브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CD로 음원 트는 것 같다. 지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가수 히어로예요. 이건 팬들만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영웅님의 이 라이브 콘서트를 다녀오신 분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는 CD 튼 줄 알았어. 나는 MR인 줄 알았잖아. 이런 이야기 왜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영웅님이 현장에서 부르는 노래의 파워가 그냥 파워가 아니라 마치 CD를 튼 것처럼 너무나 완벽하게 부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가수건 라이브에선 기복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복의 폭을 엄청나게 줄인 실패라는 가능성을 굉장히 없애버린 것이 영웅님의 라이브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요번 마마 어워즈,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각종 시상식에서 임영웅 가수 노래 너무 잘한 분이다 라는 일본인들의 반응이 어땠죠? 제가 소개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쏟아졌던 겁니다. 임영웅 가수가 왜 방탄소년단을 이기고 왜 수많은 아이돌과 걸그룹들과 정면 경쟁을 해서 저렇게 다관왕을 수상받는지 이제 일본인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영웅님의 라이브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분명히 나뉜다고 했어요. 녹음을 잘하는 가수 따로 있고 라이브를 잘하는 가수가 따로 있고. 아니 그런데 이 가수는 녹음도 잘해버리고 라이브도 잘해버리니까 이런 작곡가분들이 몸이 안달이 나는 거예요. 야, 저 가수와 곡 작업을 해보면 정말 굉장하겠다.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노래도 나오는데 라이브도 잘해버리네? 이런 가수가 지금 대한민국에 흔하냐라고 했을 때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친 감성님이 정말 맨날 흥분해서 영님에 대한 극찬 평가를 매번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해요. 정말 이렇게 1등, 2등 임영웅 가수처럼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고 이 유명한 작곡가님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들 만큼 정말 적은 확률의 이야기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뭔 뜻이겠어요? 영웅님처럼 지금 슈퍼스타로 성공해서 최고 전성기를 달릴 수 있는 이 상황이 확률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친 감성님이 뭐라고 댓글을 남겼냐?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공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보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방탄소년단의 정국과 임영웅 어떤 점이 보컬로서 매력이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몰랐지만 영님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는 보컬리스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고 시기의 대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엄청난 두 작곡가님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 1등을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렇게 최고의 가수가 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확률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까내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저 가수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저 가수는 어떠한 길을 걸어왔을까? 저 가수의 노래가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 아니 애시당초 영님이 노래로서 인기를 얻지 못했다면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영님은 트로트 가수로 출발을 했던 미스터 트롯에서조차 무명 가수였어요. 비록 아침마당에서 5연승을 달성했던 신인 가수이긴 했지만 함께 등장했던 장민호님이나 영탁님이나 다른 유명한 현역 가수들과 비교했을 때 그 이름 자체가 무명에 가까웠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님이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을 했습니까? 감성 장인. 바램에서 배신자까지 이어지는 와 저런 가수가 있었어? 저렇게 감성을 담는단 말이야? 원곡 가수들조차 기립박수를 치게 만들었던 노래 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노래 실력을 폄하하고 까내린다라는 겁니까?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자신만이 최고다, 자신만이 저명하다,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올바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영웅님처럼 이미 성공한 가수에게 까내리는 보컬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요, 절대로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1등을 인정하고 그에게 배울 점은 무엇인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성공을 하는 겁니다. 만약 영웅님이 이렇게 힘들 당시, 이렇게 버스킹을 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성공했던 선배 가수들, 성공했던 수많은 스타들을 답습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영웅님이 이런 작곡가님들이 이야기하는 영웅님을 보고 아유 저거 미스터 트롯으로 반짝 뜬 것뿐이야, 노래에 특징이 없어, 자기만의 색깔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 까내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자신의 이야기가 옳고 자신이 최고고 자신만이 굉장히 저명하고 현명하다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그러면서 남을 비방하고 비난거리를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영웅님처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이미 영웅님이 걸어온 역사가 이를 증명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사도 올라왔죠. 스포츠조선에서 대한민국 가요사를 다시 쓴 남자 가수들의 활약상을 조사했는데 연예기획사 2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땠습니까? 2위는 단 3점 차로 우리 영웅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걸그룹, 보이그룹이 포진한 대형 기획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음에도 단 3점 차로 그렇게 보컬리스트를 까내렸다라고 하는 영웅님이 2위를 차지했어요. 보면 세대 통합, 독보적 팬덤, 장르의 다변화,
아니, 관계자들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웅님을 비방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임영웅은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단순한 트롯 가수로 남지 않았다. 정통 발라드부터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며 트로트의 장르의 한계와 벽을 깨냈다. 결국 트로트의 주소비층인 50대 이상의 여성 팬들을 뛰어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으로 세대 통합을 이뤄냈고, 이제는 미국 LA 콘서트를 앞두고 트로트를 뛰어넘어 임영웅이라는 장르의 세계화에 도전한다. 이런 가수를 본받지 않으면 어떻게 1등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소천사님들, 영웅시대분들 모두 다 공감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래서 소씨도 이런 1등을 달려온, 정말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그 어떠한 비방, 비난이 있을지라도 눈기 닫고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 애썼고 1등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본받으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온 영님의 행보만을 바라보며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 아침에도 이토록 영님에 대한 가슴 벅찬 이야기 잘 정리해서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고 우리 아침 영상에서 신나게 만나요.